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최근 전국적으로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의 일자리 시장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는 여전히 고용 회복이 되지 않아서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있고 전남 지역도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용시장이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남적 제조업체들도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광주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역별 취업자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직전 수준을 회복해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광주는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회복 흐름은 지속됐지만 숙박 등 코로나 피해가 컸던 업종과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편중됐습니다. 또 경제활동이 활발한 25세에서 29세까지의 광주 전남 청년층 인구 비중은 늘었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디지털 관련한 고용 활성화 현상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지역,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그런 플랫폼 종사자에서의 고용 개선도 미약한 게 현실입니다. 회복이 더딘 가장 큰 이유는 고용 규모가 큰 지역 제조업의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산 라인 해외 이전 등으로 전기 전자 관련 대기업 종사자 수가 크게 줄었고 반도체 수급 차질 영향으로 전자부품이나 통신장비 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민선 8기에는 초광역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분절과 독립적인 이러한 정책을 저희가 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적인 노동시장 권역으로 광주 전남을 바라보고 또 여기저기 분산된 청년층 취업 창업 지원 기관을 광역 거점화하고 MZ세대를 위한 모바일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인구 유출을 막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광주 시내의 법망을 피한 불법 현수막이 판치고 있습니다. 최근 현수막 줄에 걸려서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광주시나 일선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밤 직장인 배모 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져 팔과 다리를 다쳤습니다. 성질나더라고. 전혀 그런 자리에 그런 로프가 걸려있다고 누가 생각했어요, 거기에서. 뒤로 아주 낚아채는 같이 뒤로 크게 떨어졌었거든요. 밤길을 가다가 횡단보도 앞을 가로막은 불법 현수막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은 사고 다음 날까지 거리를 도배하다시피 내걸린 상태였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현수막은 말끔히 치워졌지만 가로수 아래 버려진 흰색 노끈이 현수막이 묶여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광주 북구에서는 지난달에도 한 여성이 현수막 끈에 걸려 넘어져 뒷머리를 다쳤습니다. 광주 시내에서 매번 반복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친 사람 입장에서 광고주, 대행업체, 행정기관, 어느 곳에도 책임을 명확히 묻기 어렵습니다. 그 표시 설치자를 색출해내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분들이 내가 설치했다고 실질적으로 나서야만이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올해 광주에서 수거된 불법 현수막은 17만여 장.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 6천여 장으로 불법 현수막의 4%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불법 설치자를 확실히 찾아낼 수 있는 현수막 실명제와 더 무거운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법 현수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현수막을 또 잘못 설치할 경우 직접 보행자들한테 상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 건설 현장의 대형 사고뿐만이 아닙니다. 일상의 위험인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본격적인 시정 운영 준비에 나섰습니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서 목포시 행정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김삼열 전 목포해양수산청장을 위원장으로 시민단체와 청년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꾸려졌습니다. 박 당선인은 시정 운영의 주요 방점을 소통과 경제에 뒀습니다. 시민들과는 더더욱 소통하고 그리고 상대 후보들의 좋은 공약들은 또 우리가 받아서 함께 목포 발전에 보탬을 갖겠다. 이 가운데 민선 7기 목포시가 추진해온 사막도 호텔 건립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민간 사업자와 호텔 건립을 위한 사업 협약이 체결됐지만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된 만큼 인수위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과 납골 땅 조성 등도 인수위가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인수위는 또 박홍률 당선인이 강조한 청년 미래산단 조성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관광 활성화 등의 공약도 주요 의제로 삼았습니다. 갈등과 분열된 시민들을 한데 모으고 또 청년이 찾는 큰 목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미래 비전에 중점을 두고 인수위원회를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찬반 논란이 일었던 민선 7기의 현안 사업들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박 당선인의 공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1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다음 달 2일부터 한 달간 치러지는 기념행사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10주년 사진 포스터 공모전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집니다.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이 전라남도의 7월의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백운산 휴양림은 숲속의 집과 오토캠핑장 등 다양한 숙박시설과 피서지로 각광받는 옥룡 계곡 등이 있어 건강과 힐링을 위한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023학년도 대입정보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내일은 목포대 평생교육원에서, 오는 11일과 12일은 순천만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는 전국 67개 대학이 참여하고 주요 대학 입학 전형 설명 등이 진행됩니다.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이 이번 주말 전통 모내기 체험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모를 지게로 논에 옮긴 뒤 못줄을 따라 모를 심는 전통 모내기 과정을 재현하고 논두렁에 앉아 못밥을 먹는 행사도 전통 방식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첨단 반도체 산단 유치 등 광주 전남 상생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은 현안 과제로 분리해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 8기 광주 전남의 1호 협력안으로 첨단 반도체 산단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두 시도가 초광역 경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공항 이전이나 나주 SRF처럼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상생과제가 아닌 현안으로 분리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의사가 공식화됐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형배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복당 신청을 간접적으로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소신으로 결단한 문제인데 탈당 이후 제기된 여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향후 비상대책위원회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 4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논의할 안건조정위원 구도를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는 어제 광주 전남의 조합원 4,200여 명이 각 사업장을 중심으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제 광주 진곡산단 공영차고지 입구를 승합차로 막아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연장과 경유 가격 인상에 따른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입니다. 요 며칠 흐린 하늘과 함께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광주가 27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 높겠지만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늘까지는 심한 더위는 아니겠고요. 내일과 모레 내륙을 중심으로 29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하늘도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이 다소 많이 끼어 있는데요. 점차 맑아지겠고요.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니까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대부분 비슷합니다. 화순이 15도, 장성 16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 담양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2도, 곡성과 구례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4도, 영암 25도, 강진과 해남 24도로 예년 이맘때보다는 1에서 3도가량 낮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1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남부 해상은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주말까지 덥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